1부의 마지막은 전문가 패널 토론을 가지면서 좀 실제적인 질의응답, 발표에서 못다 했던 질문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패널 토론으로 방금 발표하신 우리 김용훈 대표님, 그리고 첫 키노트 스피치인 오창영 학과장님, 그리고 오늘 공동 주최 기관인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 노영철 국장님 세 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은 뉴로 카운슬링, 해외에서는 뉴로 카운슬링, 뉴로 테라피라는 분야까지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의 주제인 뇌파 코칭 분야의 패널 토론으로 세 분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그래도 새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짧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사드린 옴니시네스의 김용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사무국장 노형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인종신학과에서 이번에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로 김영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의 학과장 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파 코칭 한국의 시장에 대한 좀 전망 그리고 현황, 발표에서도 조금씩 얘기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신경과학은 지금 제반 분야에 다 융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뇌과학을 통한 과학이다 이런 표현도 있을 만큼 이 뇌과학, 대중적인 용어로는 뇌과학, 학계에서는 신경과학이라는 용어를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경과학과 이런 뇌파를 기반으로 한 이 뉴로 카운슬링, 신경과학과 건축학이 연결되면 신경건축학, 예술 쪽이 연결되면 신경미학, 각종 융합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의 뇌파 코칭 시장 부상에 대한 그런 의미나 그런 그 전망에 대해서 자격 제도, 그다음에 기업, 대학 이런 그 각각 한 분씩 모셨으니까요. 우선은 한국의 두뇌 훈련 자격 협의체를 맡고 계시는 우리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 노영철 국장님께서 한국의 이 뇌파 코칭 시장에 대한 역할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강연 들으면서 이 두뇌 훈련 시장 그리고 뇌를 기반으로 한 산업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이 특이한 점은 뇌과학 영역이 이제 발달하긴 했지만 이 뇌 교육이라든지 뇌 활용 영역 자체가 처음으로 학문화되고 또 국가공인 자격까지 나온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뇌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보통 의료적인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대중화되는 시작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좀 됐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이 2009년도에 국가공인이 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뇌 얘기가 상당히 생소한 얘기였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설명을 드려야 그게 그런 자격이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많은 인식이 생기면서 크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뇌를 훈련하는 전문가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그러한 시장이 어떤 태동기를 거쳐서 이제 막 성장하는 시기로 들어서지 않았나 싶고 또 오늘 이제 학계에서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렇게 뇌교육학과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가 이런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도 옴니시네스가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이 시장에 계속해서 저변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또 엄청 기대가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 전문가들이 다 나오신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 김용훈 대표님과는 전 몇 년 전에 한참 다른 방송에서
네, 한번 처음 뵙고 이후에 또 관계를 많이 맺어오고 있고 저희 또 내교육대학과는 이번에 산학협력 MOU를 맺었는데요. 최근에 독일 메디카 갔다 오셨잖아요. 그 외국에서 이런 시장의 그 좀 변화하고 한국에서 이런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메디카란 아마 전시회가 생소하실 텐데요. 뭐 CES는 들어보셨나요? 뭐 MWC라는 전자 관련해서는 글로벌 3대 빅쇼가 있거든요. 뭐 CES, MWC, 뭐 아이파라고 하는 쇼가 있는데 의료기기에서도 3대 쇼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독일에서 메디카가 11월 달에 있고요. 2월 달에는 또 두바이에서 하는 아랍헬스, 또 5월 달에는 또 미국에 있는 하서 열리는 학회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보면 이제 그 나라 그 시대 2023년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저희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가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코로나가 끝났고요. 또 세계적으로 전쟁이 크게 있다 보니까 독일이 되게 가깝거든요. 그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곳이 가깝다 보니까 이런 멘탈에 대한 뭐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된 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런 뇌파 장비나 이런 심전도 맥파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합해서 뭔가 멘탈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이제서 막 태동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뭐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 이번에 가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한국관이라고 하는 그 관에 별도 저희가 입점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일단 한국관이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아마 뭐 K-팝, 뭐 K-푸드 이런 것처럼 K-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회자될 정도로 이 부스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저희 나라가 예전에는 굉장히 그 의료에는 뒤따라가는 개발 도상국이었다고 하면 지금 아마 그런 나라와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멘탈 쪽에는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관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이런 멘탈 헬스케어 시장의 전망이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를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멘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으면 극복하려고 하는 게 또 그 니즈가 있고 시장이 창출되고 또 대한민국의 특성상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 에너지가 모이면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서 또 가장 안 좋은 심각한 그 멘탈 환경이 어쩌면 좀 그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오히려 반대 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단과대학으로 승격한 내교육대학에 이런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를 또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요. 우리 오창영 학과장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학 입장에서 학과 개편을 하신 배경이나 앞으로의 방향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신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그 계기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적 활동을 못하고 사회적인 고립 때문에 실제 노인 어르신분들의 어떤 치매라든가 그런 우울증 그런 부분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왔고 현재 그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2, 3년 내에 벌어질 정신건강의 심각한 문제들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매우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이런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든가 고유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곳이 거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죠. 그 이유는 아까 멘탈스의 어떤 기술들, 그 K 멘탈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세계적으로 손기술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젓가락질 잘 사용하고 수학근육을 잘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인지 기술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사이버 대학이 가장 많이 공부되어 있고 활성화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코로나의 어떤 서로 고립되어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그 어떤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곳 바로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었죠. 자, 브레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직은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특히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에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5년 후 10년에는 어떻게 그 시간이 확장돼 나갈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저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그리고 우리 뉴욕 대학의 어떤 학생분들이 어떤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서 보다 인지 기술, 교섭 기술, 그리고 다양한 뇌 건강과 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실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그 뇌파 코칭 시장의 전망이 밝다. 그만큼 문제도 많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 이유가 또 오늘 대학과 자격제도 협의회 또 이런 전문 기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또 그 특징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뇌파 검사와 코칭 상담에 대한 신뢰성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내년부터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누가 검사하느냐, 누가 상담 코칭을 하느냐에 대한 이 소비자의 신뢰 면에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게 산업 지형이 바뀌면 대두되는 사회적 인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김영훈 대표님께 제가 한 십수년 전에 그 연구원에서 뇌파 검사할 때 아이들한테 18채널 붙이고 젤 바르고 이렇게 한 1시간 검사하면 그 젤 떡지떡지 붙은 한다고 뭐 고생을 했던 기억이 그 십수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이 18채널이 아니라 2채널만 해가지고 그것도 젤을 제외하고 건식 센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간극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만큼 과학적인 검증,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같은 질문을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이 그 병원에 갔을 때 의료기기 저희가 승인받은 게 2017년이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에 이 설명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특히 이제 의대에 나오신 분들은 예과 2학년에 한 학기에 뇌파를 공부하시거든요. 뇌파를 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관심 있게 보신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문의를 하시고 나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구할 때는 무조건 다채널로 연구를 하셨어요. 최소 18채널부터 많게는 지금 128채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채널 수가 결정이 됩니다. 뭐냐면 실은 지금 미국의 하버드나 MIT에서도 연구가 뭐 1채널짜리, 2채널, 3채널짜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실은 이 뇌 부위의 펑션이라고 기능을 연구하려면 채널 수가 무관해요. 그냥 내 전두엽의 기능을 보겠다, 뭐 이런 뭐 정수리를 보겠다에 대한 특정 부위의 기능을 보려면 저 채널이 가능하고요. 단 다채널을 이용하는 거는 연결성이거든요. 뭔가에 자극을 줬을 때 전두엽과 후두엽 또는 뭐 대뇌피질화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려고 다채널을 써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목적 또는 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서 채널 수를 결정해야 되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 설득해서 4년여간에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논문들이 이제 글로벌 학회지에 나오게 되고 지금 총 저희 2채널 가지고 나온 논문이 총 한 25편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쓸만하겠네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연구할 때 많이 쓰고 계시는 상태다 보니까 2채널에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창의력, 뭐 기억력, 감정 이런 거에 기능을 보려면 전두엽이면 충분하고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목적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연구도 이제는 다채널 가지고 너무 어렵게 신호가 너무 많으니까 논문은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다채널 가지고 머리 쓰시면 기본 한 명 측정하는데 1시간이거든요. 착용하는데 한 2-30분 그다음에 측정하고 나서 또 머리 감아야 되죠. 이런 불편함성 대비해서는 이 편리성이나 또는 쉬운
이런 것들까지 해서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신뢰도는 문제 없고 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의 고객들의 시간은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고자 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정확히 목적성을 갖고 있다면 그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보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굉장히 그 빠른 성장을 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나 아마 뇌교육 또 트레이닝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안심되는 얘기가 아닐까. 제가 2007, 8년에 그렇게 측정을 했었는데 십수년 사이에 많은 과학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이런 뇌파 검사 코칭에 있어서 사실 브레인 트레이너 역할이 저는 적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자격 제도입니다. 한국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를 맡고 계신 입장에서 이 BT의 이런 뇌파 검사 코칭, 맥파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뇌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뇌를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신체 트레이닝을 한다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뇌는 그게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뇌파를 측정하는 순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조작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을 더 훈련하면 되겠다. 혹은 저쪽은 좀 더 이완하면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 단계 트레이닝에 대한 이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인 이후 계속해서 이쪽 분야의 연구와 또 시중에 앞서가는 그 장비들을 도입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장비의 신뢰성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 브레인이라는 장치도 그렇고요. 그 장치 또한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옴니스 CNS 제품 또한 저희도 쓰고 있으면서 이 트레이닝과 코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또 어떤 장치의 신뢰성은 이제 담보로 하되 또 중요한 것은 그 장치에서부터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 의대에서 다루고 혹은 이제 임상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훈련을 하는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서 뇌파를 쓴다고 하신다면 그런 영역을 나온 지표들을 정말 그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이제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협회에서는 관련한 그 보수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들을 이제 10년 가까이 지금 개설해 오고 있고 이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중대한 사람의 뇌를 다루는 장치다 보니까 일단 장치의 신뢰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트레이너로서 그 지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절한 어떤 트레이닝 설계까지 갈 수 있는 역량 훈련 이 부분에 좀 강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그 자격 취득자분들께서 그러한 훈련의 기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상에 적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미래가 밝은 것 같고 대학의 입장에서 지금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국내 대학 중에 유일하게 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 시험을 대학 교과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현재 대학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데요. 또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차원에서 또 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뇌의 변화를 주는 또 몸에 대한 이 전체적인 좀 종합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학과 개편하신 학과장님께서 이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입학하여서 브레인 트레이너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들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 필요하겠죠. 뇌파, 그리고 몸의 어떤 건강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그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그런 습득된 기술이나 역량을 가져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한 것을 전달할 것인가, 즉 코칭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역량을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앞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브랜드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했다고 끝이 아니라 플러스 더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전문성, 아까 말씀드렸던 두뇌 자본을 갖추고 두뇌 자본을 활용해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앞으로 플랜을 세워 나갈 것인가를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대학원에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좀 크게 칠까요? 네, 스스로를 위해서.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BT 브레인 트레이너 또 뇌파에 대한 그 소비자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국은 참 당황스럽게도 13년 전에 공무원을 지창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공인을 자격 제도화 공인화했던 당시 대한민국의 공무원분들을 칭찬드리고 싶으면서 앞으로 이런 뇌파 코칭 시장을 BT와 이런 또 산업계와 대학이 상학연대 시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제 사실은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기업을 이끌고 계시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브레인 트레이너 역할이나 이런 또 기대하시는 바는 어떠신지? 지금 아까 제가 발표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곳이 4,000곳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가 굉장히 잘 쓰세요. 그분들 면을 보면 대부분은 뇌파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는 거를 저희 내부에서는 제 이제 그 서버에서 발자 페이지에서 통계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분야가 교육 분야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보수 교육을 하고 왜냐면 좋은 장비, 비싼 장비를 샀으면 잘 활용해서 실은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산 건데 이게 그냥 어떤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또는 학과에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면 저희 장비를 사시는 분들께 또는 앞으로 사실 분들에 대한 이런 그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장비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전문가, 저희가 아까 저희 라인업을 말씀드렸는데 진단, 치료, 측정, 훈련이라고 했는데 실은 뒤에 글자가 빠진 거예요. 그냥 진단 보조기고요. 치료 보조기고 측정 보조기고 훈련 보조기입니다. 그 말은 그 상위에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병원에는 의사가 있는 거고 현장에서는 아마 브레인 트레이너나 또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거에 보조 장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이제 챗GPT가 나와서 결국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게 멘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멘탈을 결국은 고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감성에 저희는 보조가 되는 디지털 치료 보조 장비다 보니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많이 좀 육성이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뇌 산업은 조금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조선 반도체, 자동차, 항공처럼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장비를 다루는 결국은 사람의 뇌파, 맥파를 통한 그 사람의 역량,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BT의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회적 공신력 확대를 위해서 지금 BT 협회가 또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국가공인 자격이라는 그 태생부터 사실 많은 책임감을 안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응당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제 그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분 지금까지 약 4,000명 정도 이제 취득을 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더 이렇게 끊임없이 특히 이 분야는 잘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역량 강화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인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이제 곧 그런 것이 좀 사회적으로도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제반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시중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는 그 전문가로서 또 브레인 트레이너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이 인공지능 시대에 딱 그 활용 전문점을 찍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파가 측정되고 그 지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상태를 해석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가능해요. 아 지금 집중력이 부족하세요. 혹은 창의성, 혹은 뭐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세요라는 그 분석은 인공지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 솔루션은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그리고 그 받은 솔루션을 어떻게 실행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역량이, 코치의 역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더 강화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적 기반도 더 만들고 활동 필드를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BT 협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응원의 박수. 네, 한국의 두뇌 산업에 의미 있는 행보를 해가길 또 기대하지 않고요. 한국은 의대에서 뇌가 밖으로 나온 게 그 카이스트의 바이오 뇌공학과가 아마 학부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뇌공학과, 뇌인지과학과 이런 관련 학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대학들을 중심으로 많이 생겼고요. 대부분 근데 아쉽게도 뇌공학이나 뇌인지과학 중심의 또 이런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 뇌 활용 분야에서는 또 뇌교육의 대학원이 한국 2007년, 2009년 이렇게 개설이 됐는데 우리 뇌교육 단과대학의 또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측면에서 여기 함께하신 산학연 시너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니죠. 그 대학은 연구에 충실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모이고 연구자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기업에서는 그런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구와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찾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어떤 과제 중심으로 혹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특정한 산업 분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산업 분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대학이 젊은 학생들을 창출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개발한 곳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대학에 들어와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역량을 같이 병합해서 또 다른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대학의 역할이고 산학연의 어떻게 보면 중심 그 기지로서 혹은 요람으로서 앞으로도 더 크게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한 분들이 보니까 20대에서 70대까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널 토론 막 1시간, 2시간씩 하고 싶지만 네,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 제한 관계로 네, 이것으로 가름을 하면서 오늘 또 패널 토론에 출연해 주신 이번 일부 주제 뇌파 코칭 발표 및 세션에 대해서 한 분씩 나눔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네, 일단 이런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런 뇌 과학 또는 뭐 뇌에 관련된 뇌 산업의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부와 많은 기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정말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 네, 다들 뵈서 반가웠습니다. 지금 그 오늘 여기 대화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는데 정말 그 긴밀한 좋은 협력 관계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은 이제 무대 아래서 직전에 또 대표님하고도 협회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도 나눴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정말 또 이 사회 속에서 이 많은 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브레인 트레이닝을 접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가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서 이제 또 큰 역할을 해 가길 그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기업에서 협회에서 정말 그 귀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무엇보다 제가 심포지엄이나 학회를 가보면은 제 단단 아래에 계신 분들이 졸거나 혹은 고개를 기우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한 분도 조는 분 없이 정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과외를 주시하고 관심 있게 형성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닝 그리고 이 뇌파 코칭 산업이 정말 무한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뇌파 코칭 시장의 전망은 여러분들이 졸지 않아서 전망이 아주 높습니다. 네, 다 같이 큰 박수와 함께 오늘 패널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